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유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 남수호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그리고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혼 초기에는 저도 시댁 식구들과 나름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수호는 3남 중 장남이고 둘째인 수성이는 저희보다 3살 어려요. 수성이가 의대생일 때 만난 동기 여자친구 미나와 결혼을 했는데 미나는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의사라는 게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에서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혜진아, 너도 미나 좀 본받아라.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뭐하니? 미나는 의사라서 병원에서 번듯하게 일하고 돈 버는데 너는 맨날 뭐하고 사는 거야?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나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니까 바쁘시겠지만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아이고, 그게 무슨 할 일이야.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미나는 의사인데 너는 그냥 뭐 며느리잖아. 명절 때마다 이런 식이었어요. 미나는 의사 며느리였고 저는 그냥 며느리였습니다. 미나가 대학병원 페이닥터라서 실제로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의사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시댁에서는 미나를 훨씬 높게 쳐줬어요. 미나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집에만 계시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특히 의료계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미나가 의사니까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겠네. 맞아요. 그리고 병원 교수님들이나 다른 의사 선생님과 모임도 많이 가져요. 형님도 가끔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좋을 텐데. 아, 근데 형님은 그런 자리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끝마다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어머, 미나야, 의사 되어서 얼마나 바쁘니? 요즘 돈도 많이 벌지? 아직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나중에 개원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의사니까 좋지. 혜진이는 뭐하니? 형수님은 집안일 정말 잘하세요. 저는 병원 일 때문에 바쁘니까 집안일에 소홀한 편인데 형수님은 정말 살림 솜씨가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를 살림 잘하는 주부 정도로 소개하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말투였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 칠순잔치 때였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고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정장이었는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미나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와서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형수님,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옷을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버님 칠순잔치인데 좀 더 격에 맞는 옷을 입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골라서 입은 건데. 아,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친척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버님 지인분들도 오시니까 우리 가족 체면도 있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친척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미나야,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옷이 그렇게 이상해?
그리고 최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형수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그냥 좀 더 신경 써서 입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야, 혜진아. 미나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미나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족 체면을 깎아내릴 정도로 이상하게 입었다고요? 뭘 그런 걸로 싸우니?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저는 그날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친척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온 후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미나가 나한테 한 말 들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정말 그렇게 이상하게 입었던 거야? 아니야. 당신 옷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 오히려 미나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근데 뭐 동생 와이프니까 그냥 넘어가자. 나중에 내가 미나한테 조심하라고 말해볼게. 넘어가자고? 나는 그동안 시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당해도 그냥 참아야 한다는 거야? 특히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가족이라고? 그 가족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기나 하나? 나는 그냥 의사 아닌 며느리 취급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저를 무시해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명절 때마다 미나와 비교당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무능한 며느리 취급받고 이제는 옷차림까지 지적받는 상황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더 이상 시댁과 왕래하고 싶지 않아. 5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어제 일은 정말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여보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가 먼저 연락을 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어려워진다고? 지금도 충분히 어려워. 나는 앞으로 명절에도 안 갈 거고 시댁 행사에도 참석 안 할 거야. 당신이 혼자 가든지 아니면 당신도 안 가든지 선택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해야겠어. 내가 왜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그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야? 특히 미나한테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남편도 결국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실 수호도 시댁에서 미나만 편애하는 분위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시어머니가 전화도 하시고 명절 때 오라고도 하셨지만 저희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명절 때마다 눈치 보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미나와 비교당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시댁과 연락을 끊은 후 저희 부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중소무역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앞으로 계속 직장 생활만 해서는 경제적 여유를 갖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독립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 그동안 회사에서 무역 일을 하면서 중국 쪽 거래처들과 관계를 많이 쌓아뒀거든. 혼자 해봐도 될 것 같아. 사업이라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월급도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물론 리스크는 있지. 그런데 계속 월급쟁이로만 살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싶어. 특히 시댁하고 연 끊은 마당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저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 무시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였거든요. 만약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면 굳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혼자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존 거래처들이 있다고 해도 개인 사업자가 된 마당에 예전만큼 신뢰를 받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옷 쇼핑을 좋아했던 취미를 살려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작은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저도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다가 인터넷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하루에 주문이 몇 건 안 들어왔지만 점점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의 무역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에 베트남 쪽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어. 여기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건데 마진이 꽤 괜찮아. 정말? 그럼 이제 좀 안정될 수 있겠네.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여보 쇼핑몰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잖아. 제 온라인 쇼핑몰도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3, 40대 여성들 사이에서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단골 고객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환점은 남편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무역업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자 수호는 여유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해. 특히 상가 쪽이 오를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투자해 볼까? 부동산 투자라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 나도 잘 모르긴 하지만 주변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물론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했어요. 다행히 임차인도 금방 구했고 임대료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그 성공에 힘입어서 남편은 점점 더 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역업으로 번 돈과 제 쇼핑몰 수익, 그리고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수익을 모두 합쳐서 더 큰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여보, 성수동 쪽에 괜찮은 상가 건물이 하나 나왔어. 6층짜리인데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괜찮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성수동? 거기 요즘 핫한 곳이라고 하던데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을까? 비싸긴 한데 그만큼 전망이 좋아.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서 상권이 계속 발달할 것 같거든. 대출도 일부 끼고 투자해보자. 저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까지 투자했던 것들과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그동안 부동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실제로 이런 투자들도 성공했기 때문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성수동에 6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했어요. 1층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비올라가 들어왔고 2, 3층에는 유명한 브랜드 매장들이, 4, 5층에는 사무실들이 입주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10년 전 시댁에서 무시받으며 스트레스 받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여보, 이제 돈도 좀 생겼으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라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절약하면서 살자. 나중에도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보고. 저도 남편 말에 동의했습니다. 갑자기 생활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착실하게 재투자를 해서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검은색 중형차를 타고 다녔고
저도 예전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해 먹었습니다. 다만 마음의 여유는 확실히 달라졌죠. 참 신기해. 예전에 시댁에서 무시받을 때는 정말 억울하고 화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 그런데 6층은 계속 공실이었어요. 원래 피부과를 하겠다던 임차인이 계약 직전에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병원은 인테리어도 특별히 해야 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쉽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6층만 채우면 정말 완벽할 텐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게. 근데 병원 하겠다는 사람들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지 않네. 그래도 저희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층의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결혼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특별한 기념일을 챙기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기념해보자고 했어요. 여보, 15주년 기념으로 어디 좋은 곳에서 식사할까? 이제 우리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좋지. 그런데 어디로 갈까?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럽고. 아, 그럼 우리 건물 1층 레스토랑 어때? 라비올라 말이야. 가끔 건물 점검하러 갈 때 봤는데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괜찮아 보이더라. 15주년 기념으로 제대로 식사해보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평소에는 건물 관리 때문에 잠깐씩만 들렀는데 이번엔 제대로 앉아서 먹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 15주년을 기념해서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곳에서 10년 만에 시댁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 15주년 기념일, 저희는 성수동에 있는 저희 건물 1층 라비올라에 갔습니다. 평소에 건물 점검할 때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녁 시간이라서 조명도 은은하고 손님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보, 여기 정말 분위기 좋네. 우리 건물 임차인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그러게. 이렇게 손님이 많으니까 임대료도 밀리지 않고 잘 내주는 거였어. 직원이 저희를 구석진 조용한 자리로 안내해 줬어요. 메뉴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구 쪽이 시끄러워지더라고요. 뭐지? 갑자기 시끄러워졌네? 고개를 돌려보니까 여러 명이 단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회식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잠깐, 저 사람이 설마... 여보, 저 사람 혹시 미나 아니야? 수호도 그쪽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맞는 것 같은데? 미나랑 수성이 맞나? 10년 만에 보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미나는 예전보다 좀 더 세련되어 보였고 수성이도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비슷해 보였어요. 저희는 일단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미나가 저희 쪽을 힐끗 보더니 뭔가 인식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동료들에게 뭔가 말을 하고는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머, 혹시 형님이시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인사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 미나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 저희 오늘 대학병원 피부과 의료진들이랑 정기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정말 우연이네요. 수호 오빠도 안녕하세요? 미나야.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가 형님 수준에 맞는 곳인가요? 벌써 시작이더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쳤나 봅니다. 우리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야. 아, 15주년이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이런 곳 오지 마세요. 치아겠어요. 여기 진짜 비싸거든요. 미나는 계속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저희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랑 정기 모임이 있어서 자주 오는데 형님은 특별한 날이라서 오신 거죠? 이해해요. 가끔은 이런 곳에서 기념일 보내시는 것도 좋죠. 정말 10년 전과 똑같더라고요.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하지만 결국은 너희는 평소에 이런 곳 올 형편이 안 되잖아 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수성이도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수성아, 그래, 잘 지냈어. 저희 오늘 의료진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정말 우연히 만나네요.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지? 네, 덕분에 건강하세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형수님은 지금 뭐 하세요? 나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 좀 하고 있어. 아, 요즘 온라인 쇼핑몰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걸 할 시간도 없어요. 또 시작이네요. 제가 하는 일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수호 오빠는 지금 뭐 하세요? 아직도 그 무역회사에서 일하세요? 아니, 나는 독립해서 혼자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자영업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특히 무역업은 더 어렵다고 하던데. 뭐, 그럭저럭 하고 있어.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는 안정적인 게 좋아서 계속 병원에 있어요. 수성이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는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계속해서 자기들은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희는 불안정한 자영업을 한다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는 거예요. 건물주님,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나요? 저쪽 테이블에서 소리가 좀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미나와 수성이가 갑자기 멈춤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을 멈추더군요. 죄송한데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라비올라 매니저입니다. 건물주님께서 오늘 식사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른 손님들 때문에 불편하시면 제가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어서요. 건물주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미나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혹시 형님이 이 건물 건물주라는 말씀이세요? 아, 네. 저희가 이 건물 소유주예요. 네, 맞습니다. 건물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식사하러 오셨거든요. 그 순간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수성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혀- 형님이 이 건물을? 어, 몇 년 전에 매입했어. 그, 그럼 이 건물 전체가 형수님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1층부터 6층까지 다 저희 건물이에요. 미나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를 이런 비싼 곳에 무리해서 온 사람들 취급하더니 갑자기 저희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 어머나, 제가 몰랐네요. 형님이 이렇게 성공하셨는 줄 전혀. 갑자기 말투까지 완전히 바뀌더군요. 방금 전까지 반말로 깔보던 사람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주님, 그럼 불편한 건 없으시죠?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매니저가 돌아간 후 미나와 수성이는 완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형님,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을 너무 실례를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미나 씨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말한 것뿐이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형님, 형수님,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네요. 부모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저희를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안녕히들 가세요. 저희도 식사 계속해야 해서요. 아,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미나와 수성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계속 저희 쪽을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미나 일행은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저희를 의식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특히 미나는 동료들에게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 저희가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여유롭게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계산대로 가는데 미나가 얼른 따라와서 말을 걸더군요. 형님,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저희가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글쎄요. 연락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처 아직 그대로시죠? 바뀐 건 없어요. 그렇게 저희는 라비올라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내일부터 미나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뻔해. 분명히 뭔가 부탁할 게 있을 거야.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관심 생기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것 같긴 해. 근데 뭘 부탁하려고 할까? 모르겠어. 일단 기다려보자. 과연 제 예상대로 다음 날부터 미나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아침 일찍 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나도 반가웠어. 그런데 형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가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정말 오랜만이니까 차 한잔 하면서 그동안 못한 얘기도 하고. 글쎄,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미나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계속 연락을 취하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부탁을 할지 뻔히 보여서 일부러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나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항상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조심스럽고 비굴하기까지 한 모습이더라고요. 형님, 정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 그런데 무슨 얘기하려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형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일단 얘기해봐. 저 드디어 개원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페이닥터로만 있다가 이제서야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개원? 피부과로? 네, 맞아요. 사실 형님 건물 6층이 비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쪽에 피부과를 차려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가족이니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아, 6층 말이야? 네. 위치도 정말 좋고 성수동이 요즘 핫한 곳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피부과 하기에는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 건물이니까 믿을 수 있고요. 음, 그런가? 정말 간절해요, 형님. 저도 이제 마흔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대학병원 페이닥터는 정말 힘들어요. 월급도 생각보다 적고 교수님들 눈치도 봐야 하고. 그제서야 솔직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동안 의사라고 허세를 부렸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수성이도 계속 개원하라고 하는데 좋은 자리가 없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 건물을 보니까 정말 완벽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6층 임대 조건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겠어? 그래서 가족이니까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형님께서 손해보시게 할 생각은 없지만 시세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글쎄, 일단 검토해 봐야겠는데? 정말요? 검토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미나의 표정이 확 밝아지더군요. 그럼 언제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 형님 건물이 최우선이거든요. 조금 시간을 줘. 남편이랑도 상의해 봐야 하고 조건도 따져봐야 하니까. 네,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어떤 조건들을 원하시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글쎄, 일단 보증금 2억 정도에 월세 1,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요? 미나야, 여긴 성수동이야. 그리고 피부과는 수익성이 좋은 업종이잖아. 시세가 원래 그래. 아, 네, 맞긴 해요. 근데 가족이니까 좀. 그것도 이미 고려한 가격이야. 남한테 임대하면 더 받아야 하거든.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후로 미나는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했어요. 조건을 좀 더 낮춰달라고, 가족인데 좀 봐달라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급기야 시어머니까지 동원하더라고요. 혜진아, 나야. 오랜만이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야, 미나가 너한테 부탁한 얘기 들었어. 6층 임대 말이야. 네, 들었어요. 미나가 그렇게 간절해 하더라. 아니, 너도 알지만 대학병원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이번 기회에 개원해서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
저도 검토해보고 있어요.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봐줄 수는 없겠니? 미나가 너를 정말 좋은 형님으로 생각하고 있어. 정말 웃기더라고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가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고마워. 너한테 부탁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혜진이는 마음이 넓구나. 전화를 끊고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진짜 임대해 줄 거야? 당연히 안 해줄 거야. 다만 바로 거절하면 재미없잖아. 좀 더 애태우게 해보자.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저는 미나에게 희망을 주는 듯한 말을 계속했어요. 검토해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건만 맞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자 미나는 정말 확정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나가 전화해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드디어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잖아. 아, 네. 그렇긴 하지만 형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미리 준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준비? 피부과 장비들이요. 요즘 좋은 레이저 장비들은 주문하고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주문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도 컨택했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벌써 장비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미나야, 그런 걸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최종 결정도 안 났는데. 아, 괜찮아요. 어차피 개원하려면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형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미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성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병원 동료들에게 곧 성수동에 개원한다. 형수가 건물주라서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고 떠벌리고 다녔대요. 심지어 페이스북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라는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때쯤 수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미나가 형수님 덕분에 개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좋아해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했는데. 아, 네. 그렇긴 하지만 미나가 너무 확신하고 있어서요. 형수님께서 좋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런가? 그런데 수성아, 미나가 벌써 장비도 주문하고 그랬다던데 괜찮겠어? 네. 어차피 개원하려면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미나가 대출도 받았거든요. 개원 자금으로 3억 정도요. 3억 대출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정말 확정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형님, 인테리어 업체에서 언제부터 공사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네요. 언제쯤 계약할 수 있을까요? 글쎄, 아직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 형님, 제가 너무 조급한가요? 그런데 준비할 게 정말 많아서요. 직원 채용 공고도 내야 하고, 개원 홍보도 해야 하고. 미나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니까? 아, 네, 알겠어요. 그런데 대충 언제쯤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쯤에는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감사해요, 형님. 그렇게 한 주가 더 지나고 드디어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어요. 미나한테 전화했습니다. 미나야, 나야. 형님, 혹시 좋은 소식인가요? 미안해.
6층 임대 안 하기로 했어. 네? 갑자기 왜요? 형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검토해 봤는데 다른 업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그래서 그쪽으로 계약하기로 했어. 아,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님, 저 이미 장비도 주문했고 대출도 받았어요. 그건 네가 너무 성급하게 한 거잖아. 나는 확정해 준다고 한 적 없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지. 하지만 형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무조건 해준다는 뜻은 아니잖아. 미나는 세입자 후보 중 하나였을 뿐이야. 확정된 것은 없어. 형님, 제발요. 저 정말 간절해요. 다른 업체 말고 저 좀 받아주세요. 미안해. 이미 계약 진행 중이야. 형님,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너무해요. 가족?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그리고 미나야, 너 나한테 가족 같은 대우를 한 적이 있어? 그, 그건 10년 전에 아버님 칠순잔치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체면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했지? 그때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형님,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그때 나한테 얼마나 모욕감을 줬는지 알아? 친척들 앞에서 말이야. 형님,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나야,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감정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거야. 그럼, 그럼 제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 건가요? 이미 늦었어. 계약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 형님, 제발요. 미나야, 그만해.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몇 시간 후에 수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미나 얘기 들었어요.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수성아, 미안해. 이미 다른 업체랑 계약하기로 했어. 그런데 미나가 이미 준비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대출도 받고 장비도 주문하고. 그건 미나가 성급하게 한 거지. 내 책임은 아니야. 형수님, 우리 가족 아닌가요? 좀 도와주세요. 수성아, 10년 전에 너희들이 나를 가족으로 대우했어?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웃기지 않아? 형수님. 수성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희들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 특히 미나한테 받은 모욕감 말이야.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미나도 그때 일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그럼 왜 어제까지도 나한테 반말하고 무시하는 투로 얘기했어? 전혀 바뀐 게 없던데? 그, 그런가요? 수성아, 너도 마찬가지야.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맞는 거야?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지 마. 이미 늦었어. 그 후로 미나한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지만 마찬가지였죠. 며칠 후에 수성이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미나가 정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받은 대출금으로 장비를 주문했는데 개원이 무산되니까 그 장비들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취소 수수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병원 동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던 성수동 개원이 무산되자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나는 개원 준비를 위해서 병원도 그만뒀는데 이제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경력 단절까지 겹치니까 예전처럼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여보, 좀 심했나? 미나가 정말 힘들어한다던데? 심해? 1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건 심하지 않았어? 특히 친척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킨 건 뭐야? 그렇긴 하지만 여보, 나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한 거야. 미나가 섣불리 준비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실제로 저는 6층을 다른 업체에 임대했어요. 미나가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지금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건물 임대료 수입도 안정적이고 제 온라인 쇼핑몰도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시댁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미나는 제가 평생 집에만 있는 평범한 주부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계속 무시하고 깔보았던 거고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미나가 그렇게 자랑하던 의사라는 타이틀보다 제가 남편과 함께 이룬 건물주라는 현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물론 저는 복수하려고 이런 일을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상황에서 미나가 스스로 무너진 거죠. 너무 성급하게 확신하고 주변에 자랑하고 준비까지 서두르다 보니 결국 자충수가 된 거예요. 미나는 그 후로 어떻게 지내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끔 수성이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간 병원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있고 개원에 대한 꿈은 당분간 접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너무 냉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미나가 당한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정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고 무엇보다 10년 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동정심이 생기지 않아요. 요즘 저희 건물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6층에는 유명한 피부과 체인점이 들어와서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미나가 제시했던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거든요. 보증금 3억에 월세 1,800만 원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제 온라인 쇼핑몰도 직원을 3명이나 둘 정도로 커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 화장품까지 취급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명절 때마다 여행을 가요. 시댁에 가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는 대신 둘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거죠. 이제 저희 결혼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6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의사 아닌 며느리, 그냥 주부라는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사업가, 건물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댁 문제 때문에 자주 다퉜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서로를 지지하며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계속 위축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고 성장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의사 며느리인 미나와 비교되는 것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비교 자체가 의미 없었어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성공이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이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관계라는 것. 저에게는 지금의 남편이 진정한 가족이고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건물 세입자분들이 오히려 더 가족 같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행복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